애니포인 미디어라는 에드텍 회사를 하고 있는 대본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래 광고 업계에 있었던 그 조직은 아니고요. IT 쪽에 쭉 사업을 하다가 이쪽 TV 광고가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2015년에 상용하기 전에 시범 서비스 시작했고 2016년 초에 상용을 했고요. 그때는 PP 광고 시간은 아니고 큐톤이라고 부르는 그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어떤 대부분의 채널에서 2분 정도씩 나오는 그 시간이 IPTV에게는 지역으로 내가 해운대만 대상으로 쏠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데서 송출하다 보니까 그걸 우선은 지역 타겟팅, 다양한 오디언스 타겟팅 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그 인벤토리는 방송 그 사업자, 채널 사업자랑 협의 없이도 바로 IPTV 사업자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드레스블 TV 시초였고 LG U+도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KT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도 어드레스블 TV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IPTV라는 인터넷에 완벽하게 연결된 유료 방송 어떤 기반이 돼 있다. PayTV 페니트레이션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요. IPTV만 생각하더라도 200만 가구가 조금 안 되는데 IPTV 가입자가 지금 2천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업 광고주 입장에서는 리치가 100%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상간 벽지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가구만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가구를 IPTV 어드레스블한 그 TV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TV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TV 수상기 하나하나를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왜 같은 광고를 굳이 우리가 다 똑같은 시간에 내보낼 이유가 없고, 나중에는 광고가 시작일 뿐이고요. 홈쇼핑도 사실은 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 채널도 타겟팅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컨텐츠 딜리버리 자체가 TV에서도 이제는 개인화된 형태로 딜리버리가 되는 것이 계속 앞으로 진화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에서 일하는 사업자라는 그 유일한 장점 때문에 이 분야의 레퍼런스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게 됐고요.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 화수목 지금 방콕에서도 Android TV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사실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조금 제가 헛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전체 행사가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아프레이터들 그리고 메이저 브로드캐스터들, 셋탑박스 제조업체들, 방송 SI 하는 업체들 이런 데가 왔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그 행사, 모든 행사가 저를 위한 행사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바쁜 그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상용 수준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는 SK 브로드밴드, LG U+,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업자는 텔콤 인도네시아거든요. 텔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한 지금 1,400만 넘는 셋탑박스를 통한 어드레스블 TV 광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KT도 그리고 KT 스카이라이프도 저희랑 지금 POC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KT하고 KT 스카이라이프도 저희가 커버하게 될 것 같고, 홍콩의 PCCW, 그 다음에 태국의 트루, 3BB, 예를 들면 저기 나와 있는 인도의 에어텔, 이런 거의 10개가 넘는 지금 사업자들하고 마지막 단계 협상 중입니다. 아마도 이게 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더 집에 많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TT 서비스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유선 셋탑 뿌리거나 케이블 셋탑을 뿌릴 수 있었던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자기 셋탑에 OTT 서비스를 넣어서 뿌리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요. 모두 다 넷플릭스도 들어가야 되고 유튜브도 들어가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가야 되고 캐주얼 게임도 넣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KT가 어떻게 했냐면 RT캐스트라는 그런 미드웨어 회사랑 열심히 일을 해서 리눅스 박스 위에다가 나름대로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냥 뭐 자기들만을 위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넷플릭스도 들어올 수 없고요. 유튜브도 들어올 수 없고 뭐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쿠팡 플레이, 뭐 웨이브, 티빙 들어올 수 없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셋탑박스 OS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TV라는 구글이 푸시하는 OS를 채택을 하는 순간 그게 다 프리인스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인스톨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지금 만여 개 이상 TV용 앱들이 이미 지금 있습니다. 게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는데 가장 쉬운 길이 안드로이드 TV라는 셋탑박스의 OS를 채택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DTH, 유성이든 케이블이든 IPTV든 유튜브 보려면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방송 수신 신호 방식과 관계없이 이제 모두 다 결국은 어드레서블 TV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위성은 단방향성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OTT 앱을 하려다 보니 안드로이드 TV 같은 환경이 필요했고 인터넷 연결이 되고 그러면 방송은 여전히 그 위성으로 쏜다 하더라도 나머지 VOD라든지 유튜브라든지 OTT 서비스는 인터넷 통해서 내가 망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미 170개의 유료 방송 사업자 KT 같은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TV를 이미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KT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안드로이드 TV 버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늦었어요. 이제 그런데 KT도 견딜 수가 없었죠.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170개 사업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그 이전에 자기들이 값싼 셋탑을 뿌리다가 안드로이드를 넣으려면 요금이 어쨌든 그 머티리얼 코스트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어차피 뿌리는 건데 조금 더 타겟 광고를 집어넣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OTT 앱을 만들어서 집어넣을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홈쇼핑도 타겟 개인화된 개념으로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정말 수익은 홈쇼핑 채널로부터 받는 그 송출 대행 수수료인데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그것도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TV 광고가 디지털 광고에 점점점 힘을 잃은 것처럼 홈쇼핑도 지금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유료방송 전체 시스템 자체가 살기 힘들어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마 홈쇼핑 송출 대행 수수료로 받은 돈이 한 7천억 정도입니다. 받은 돈이 7천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뭔가 특별히 더 투자한 게 없어요. 깔아놓은 인프라의 채널만 꽂아준 겁니다. 자, VOD 총 수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3천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3천억을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컨텐츠 오너들한테 일단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VOD 스트리밍 서버니 네트워크니 뭐 생각하면 돈이 남나?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홈쇼핑 7천억은요. 이건 정말 넷 오퍼레이팅 프로핏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넷 프로핏까지는 아니어도 직접 비용을 다 빼고 그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개념으로 얘기하면 20조도 넘는 수익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흔들린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유료방송 어떤 분야는 어드레스블 TV로 안 갈 수가 없고 그 가는 방법으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뭔가 꾸미는 셋탑 그 시대는 지났고 안드로이드 TV 같은 이거는 여러분 한 15년 전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삼성도 뭔가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고 뭐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지만 요즘
다 없어졌잖아요. 애플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 딱 나눠졌고, 이제는 그런 것처럼 TV 쪽의 셋탑박스의 OS 환경은 안드로이드 TV 진영으로 사실상 이제 표준화가 됐다. 여기는 뭐 구글 말고 애플이 지금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0개 넘는 글로벌 오퍼레이터랑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상용대에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셋탑박스는 한 1,300만 정도. 왜냐하면 뭐 일부 어쨌든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실제로 송출하는 어드레서블 TV 개인화된 광고의 숫자가 15초 광고 기준으로 지금 30억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1억 개 이상 실제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물량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3배 정도 했는데요. SK 같으면 저희하고 저희 플랫폼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사실 SK가 맨 처음에 또는 LG가 맨 처음에 저희랑 일했던 큐톤이라는 시간은 그냥 거의 버리던 시간이었어요. 인포머셜이나 그냥 태우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케이블 SO하고는 다르게 거긴 지역 광고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송출센터가 하나인데 내가 강남만 내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걸 잘라서 타겟팅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거의 10배 정도의 수익 증가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한 3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먼저 어드레서블 TV가 도대체 뭔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콕에서 열리는 구글 서밋 때문에 한 2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녹화한 겁니다. 찍은 겁니다. 지금 이 세대 모니터가 세대의 다른 SK 브로드밴드의 셋탑박스에 꽂혀 있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죠. 같은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내용이죠. 멀티캐스트니까 모두 다 싱크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일단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는데 모두 다 다른 광고 나가죠. 그러니까 시청자는 이 광고를 이 채널에서 보내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광고들이 별개 셋탑박스별로 셋탑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채널들을 주로 봤는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얻은 결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2분 광고 시간이거든요. 예전에 큐톤. 2분 광고 시간을 꽉꽉 채워서 내보내고요. 당연히. 아마도 채널 보시다가, 채널의 본 내용 보시다가 광고로 넘어갈 때 블랙 스크린이라든지 딜레이라든지 전혀 못 보셨을 거예요. 프레임 애큐리트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방송 광고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광고다. 가끔씩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로딩 아이콘 들어갈 때도 있어요. 디지털에서는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허용이 되지만 방송에서 만약에 그런 멈춰있다든지 블랙 스크린이 보인다든지 로딩 아이콘이 보인다든지 하면 방송 사고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광고와 광고 사이도 시뮬리스하고요. 채널에서 광고로 들어갈 때 프레임 애큐리트하게 들어가고 끝나면 또 정확하게 끝나고 나옵니다. 이제 물론 모든 솔루션이 모두 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쭉 지나가서 커머셜 브레이크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당연히 원래 채널에서 보내는 시그널로 돌아오니까 시청자는 뭐 전혀 모릅니다. 자, 이건 뭐 계속 2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임 단위로 정확하게 광고가 삽입이 돼야 되고요.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와 광고 사이에 시뮬리스하게 플레이백 되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지금 여기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솔루션은 광고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 완결형 솔루션이다 보니까 캠페인을 셋업하고 리포트를 보고 뭐 하는 기능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TV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는 디지털 사업자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청 이력 데이터는
웹 서치 데이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른 쪽에서 어떤 가공된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DMP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V 뷰잉 히스토리만을 다양하게 분석해냈고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새로운 TV의 그 매트릭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률만 가지고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뷰잉 레이트, 바운스 레이트 같은 개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운스 레이트는 뭐냐면 어떤 채널에 들어왔다가 특정 시간 안에 빠져버리는 비율이 얼마인지 특히 이거는 홈쇼핑 채널 시청 이런 걸 분석할 때 이 집은 이상하게 그 아동 뭐 관련되는 상품을 지금 홈쇼핑하고 있다면 들어와서 별로 그냥 바로 5초 안에 거의 뭐 한 60-70% 빠지더라. 그러면 그 집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바운스 레이트이 한 20% 3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바운스 레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지털에서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빠져버리는 게 이제 바운스고 그 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게 바운스 레이트인데 TV는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왔다가 몇 초 이내에 빠져버리는가 예를 들어 5초 바운스 레이트 하면 5초 이내에 빠져버리는 비율 10초 바운스 레이트 하면 10초 이내에 빠져버리는 비율 이런 왜냐하면 머신러닝 AI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데이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여전히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옵니다. 그게 매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피처를 우리가 잘 뽑아낼 것인가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청 시간 횟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바운스 레이트를 사용했더니 굉장히 특별히 그 관심 상품 세그먼트를 만들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어드레서블 TV니 뭐니 하자는 건 결국은 돈 벌자는 거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를 들어서 미디어 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세일즈만 통해서 판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래매틱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CPM도 그때그때 결국은 비딩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이 있는 가구에게만 광고를 하겠다.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런 일면이 모여있다면 그거는 광고주들이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 우리 가격표에 나와 있는 CPM이 얼마라고 해서 그걸 똑같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리얼타임 비딩 형태를 하려면 이미 디지털에서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만들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 개념을 그 기능을 저희 안에 두고 외부의 다양한 DSP들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프로그래매틱 처리를 하고 있다. TV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필레이트이 낮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필레이트이 높아지게 되면 CPM도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한번 그 미디어 랩 통해서 판매하는 모델로는 한번 딱 세팅하고 나면 그거 숫자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기 광고주에게 지금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어쩌라고 지금 올리느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했거든요. 그냥 디지털에서 하는 식으로 좋은 것들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특별히 비디오 광고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그러면 이 인스트림 비디오 광고에 적합한 디맨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트너가 있다면 어딜까요? 당연히 구글이겠죠. 왜냐하면 유튜브 매체 때문에 구글의 바이사이드 이코시스템 생태계에는 많은 그 광고주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빨대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거기서 디맨드를 가져오고요. 그것도 오픈 옵션 방식으로. 저거가 이제 비딩이 이루어지니까 또는 프로그래매틱 개런티라고 해서 미리 CPM 정하고 임프레션 숫자 개런티 해주는 방식도 DB360 쓰면 가능합니다. 그 방식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 TV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프로그래매틱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이렉트 세일즈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렉트 IO 지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네 중국집, 동네 스포츠센터가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광고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롱테일인데 이게 원래 TV에서는 꿈에도 그들이 TV 광고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저희는 셀프 서빙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BTV에 우리 동네 광고라는 브랜드로 론칭이 돼 있어요. 이제 뭐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에 거의 뭐 이게 숫자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00만 소상공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10만 정도가 매월 10만 원어치만 TV 광고 우리 그 자기네 동네에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시장은 우리가 원래 있던 파일을 쪼개서 나도 먹을래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파일 만드는 겁니다. TV하고 관계없던 찌라시 뿌리는 시장을 TV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요. 지상파에서는 당연히 처음엔 싫어하시겠죠. 그 중에서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라 파는 방법, 롱테일 광고주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까지를 갖고 있다. 이건 이제 실제로 SK 브로드밴드의 그 화면 제가 스크린샷이거든요.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데 저거 보시면 하루에요 거의 한 6천만 개의 15초짜리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돈 번다는 소문이 좀 나면 이제 채널들도 자기 그 전CM, VCM 그 시간의 일부를 또 넘겨주겠죠. 그럼 이건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 6천만 개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면 뭐 거의 한 17억 뭐 이렇게 SK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캠페인 목록이네요. 특정 캠페인을 찍으면 지금 이 어떤 캠페인이 저기 다 실제로 그 소재 같은 걸 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리포트도 오버뷰 전체 리포트 나오고 일자별, 지역별, 지역은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 구로 가고 구가 동으로 가고 이건 뭐 우편번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채널별, 아까 이건 뭐냐면 모바일하고 연계가 돼서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의 젠더, 에이지 그룹 다 지금 이건 이미 지금 저희 그 플랫폼에 광고를 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기 캠페인에 대해서. 이것들이 TV 광고에 대해서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엑셀 포맷으로 엑스포트를 하면요. 그냥 아예 캠페인 리포트를 쫙 몇십 페이지 만들어 줍니다.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예,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냐면 리치 하고 프리퀀시 리포트인데요. 이 캠페인을 한 번 이상 본 사람, 본 유니크 가구 수가 얼마인지, 2번 이상 본 유니크 가구 수가 누적, 3번 이상 본 유니크 가구 수가 얼마인지 다 지금 보여주는 차트고요. 이제 뭐 다양하게 이거는 각 채널에서 큐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우리가 광고를 지금 넣는지 일목요연하게. 지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9개 채널에 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MBC하고 EBS 포함입니다. 지상파에서는. 이건 뭐 그 인벤토리 세세한 분석이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CDN.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CDN이 개입이 되는데 CDN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혹시라도 죽어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필요하겠죠. 예, 뭐 그냥 아주 디테일한 거. 이건 셋탑, SK 같으면 셋탑 박스 타입이 20개가 넘습니다. 20 종류가 넘어요. 한 전체적으로는 한 650만 정도의 IPTV 가입자인데 셋탑 종류가 20몇 개 됩니다. 예를 들어서 UHD 4K 셋탑이잖아요. 거기는 광고는 4K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셋탑 박스마다 인코딩 파라미터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디지털에서 광고 끌어오잖아요. 절대 그냥 그거 TV로 못 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구글 같은 MP4 포맷으로 주는데 어떤 셋탑은 MP4를 재생할 수도 있고 옛날 셋탑은 재생 못해요. 그대로는. 재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의 오디오 크기, 오디오 그 라우드니스 표준하고 TV의 라우드니스 표준이 달라서 이 디지털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넣어버리면요. 조용하게 가다가 갑자기 그 삑! 이게 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객 불만 접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 뒤에서 사실은 자동으로 트랜스코딩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래매틱, 우리가 이제 여러 글로벌 메이저 DSP가 거기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조정하는 거. 어떤 DSP는 베스트 방식으로, 어떤 DSP는 오픈 R3 방식으로 다양한 그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그걸 다 세팅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더 디테일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매틱하고 연결하는 순간 디지털의 디맨드가 TV 쪽으로 오잖아요.
이걸 그냥 내보내면 안 되죠. 우리가 처음 접하는 소재는 무조건 하고 우리 소재 검수 화면으로 보냅니다. 검수, 이게 크리에이티브 리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스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이슈는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노멀라이즈 시스템에서 하는 거고요. 트랜스코딩 하면서.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떤지, TV에 적합한 소재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뭐 AI 머신러닝 가지고 절대 100%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이제 그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채널, 자기 광고 시간이면 채널의 관리자, 그리고 또 SK나 LG나 KT 같은 플랫폼 관리자들이 개입해서 지금 여기서 예스 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TV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는 뭐 3개 스크린 보셨으니까 이제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TV입니다. 아직 채널입니다. 광고 시간이 이제 시작되면 Addressable TV Ads라는 부분으로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활성화될 텐데, 자, 됐죠. 지금은 다이렉트 IO라는 얘기는 이거는 직접 우리 미디어 랩이 판매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내부의 그 영업사원이 판매했든지. 대부분 시작할 때는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미리 캐시 그 로컬 스토리지에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딜레이 없이. 이제는 이 광고는 구글 에지에서 그 구매한 구글 오픈 옵션입니다. 거기서 끌어온 거예요. 다시 다이렉트 IO로 갔습니다. 구글 오픈 옵션 중에는 6초, 5초짜리 난스킵 광고가 아까 짧게 보여진 겁니다. CPM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이제는 구글 PG딜, 구글의 DB360이라는 구글의 DSP를 써서 지금 바시론 현재 지금 그룹엠이 집행하고 있는 거 지금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팔다 남는 거는 디맨드 자체 그냥 이거를 보너스나 주고 넘길 게 아니라 구글한테 광고 없니? TTD한테 광고 없니? IJ웍스한테 광고 없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는 결국은 그 플랫폼이나 채널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구글 오픈 옵션으로 바꾸요. 이렇게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섞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익 극대화. 예. 기술이 뭐 지금은 메타 광고인데 이거 지금 TTD가 PDD로 하고 있는 겁니다. DSP. 이거는 구글 디맨드가 아닙니다. TTD는 The Trade Desk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빼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글로벌 DSP거든요. 마켓 캡이 한 30조 정도 하는. 다시 다이렉트 IO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분을 다 채워야 됩니다. 이걸 뭐 블랙 스크린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여기저기에서 디맨드를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분을 꽉 채우되 결국 끝에 가면 조금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때 필러를 채우는 겁니다. 보통 필러는 하우스 광고죠. 언제든 중간에 끝내도 되는 광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딱 찾고 이제 다시 리니어로 넘어가서 저거는 채널에서 나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TV 광고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더 목표는 그러나 수익 극대화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우리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세일즈 파트너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이제 잘 파셔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프로그래매틱 생태계에서 지금 이미 자리를 잡은 파트너들로부터 디맨드를 우리가 끌어올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는 구글 쪽 바이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아닌 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폰트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TTD, 이게 제일 큰 DSP고요. 그 다음에 젠더도 저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왜냐하면 넷플릭스 광고는 전부 젠더를 통해야 됩니다. 판매사야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미디어가 지금 선정됐잖아요. 근데 결국 나스미디어가 가져오면 여기에서 젠더에서 세팅하는 겁니다. 예. 젠더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 어디가 됐냐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있고요.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는 젠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죠.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기에 물론 다이렉트 IO, 이분 아주 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셀프 서빙까지. 그래서 어쨌든 TV 광고 시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지만 국내에도 지금 그 디맨드가 필요하니까 IJ웍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와이더 플래닛, 몰로코, 모티브 인텔리전스 여러분 그 다음에 메조, 나스, 인크로스 어쨌든 그쪽에 DSP도 저희에게 다 연결이 됐거나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 애드 서빙 하는 것도 있지만 SSP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론 구글은 구글 애드 매니저가 일종의 SSP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광고주가 통합 캠페인으로요. 유튜브 광고와 TV 광고를 같은 타겟 세그먼트에 대해서 같은 타겟 그룹에 대해서 집행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 애드로는 안 돼요. 구글 애드는 아주 유튜브에 좀 거의 그냥 전용이다시피 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구글의 DB360 쓰시면 됩니다. 구글의 DB360을 쓰시면 이미 지금 SK, LG 이 그 퍼블리셔로 다 보입니다. 같이 선택하셔서 그냥 구매하시면 같은 구글 데이터 가지고 구글 세그 가지고 이제 유니파이드 캠페인을 집행할 수 있고 유니파이드 캠페인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 광고랑 SK 브로드밴드 쪽에 나오는 또는 MBC 채널에 나오는 MBC가 만약에 지금 이쪽 프로그래매틱을 허용만 하신다면 지금 코바코가 넷플릭스 광고랑 나는 엮고 싶어 그러면 젠더 통하면 됩니다. 젠더는 넷플릭스 인벤도 갖고 있고 저희 인벤도 갖고 있으니까 저희를 통한 인벤도 예를 들어서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상파라 하더라도 너무 유료 방송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실제로 셋탑박스를 통해서 보는 비율이 뭐 월등히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 그 유료 방송 가입자 비율이 80%가 넘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툭툭툭 코드 커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지금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 TV 사시면 프리 애드 서포티드 TV가 채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뉴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주 뭐 이 핫한 스포츠 같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볼 수 있죠. 그거 플러스 지금 넷플릭스 플러스 넷플릭스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이렇게 몇 개 봐도요. 케이블 비용보다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커팅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이 너무 IPTV 그 어떤 월정의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러지는 뭐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상파가 HSC 3.0 이건 스펙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서 뭐 개인화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약간의 좀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 누가 안테나로 그걸 직접 받느냐 이거죠. 셋탑박스 통해서 받는데 셋탑박스에 그럼 전부 그거를 바이패스 해주겠냐고요. 그 기존에 깔려있는 셋탑이 다 지금부터 하자 설명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파를 하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유료방송 사업자의 셋탑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드레스블 TV 같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미래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어드레스블 TV 광고가 더 포션이 늘어날 거다. 물론 다이렉트 세일즈 그건 뭐 당연히 있겠죠. 코카콜라가 무슨 타겟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는 오디언스 타겟팅이 되고 실시간 리포팅이 되는 것이 이제 어드레스블 TV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SBS, NBC 같으면 프로그래매틱 결정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민간 영역이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래매틱으로도 해서 남는 시간 보너스 주고 뭐 이러지 말고 결국은 조금 더 CPM 높은 디맨드를 끌어와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멀티스크린 인티그레이션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TV만 보고 있는 사람 없죠. TV 앞에서도 스마트폰 들고 있거든요. 점점점 지금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5초짜리 광고 같으면 한 5초쯤 지나면서부터 QR코드 딱 어느 쪽에 보여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걸로 모바일로 찍어서 인입하는 트래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뭐 하기 전에 QR코드만 잘 활용해도
이제 조금씩 어쨌든 인터랙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처럼 구글이라든지 이런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셋탑박스 IP 중심으로 디바이스를 쫙 모으면 그 집에 있는 기기들은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트래픽을 하나 뭔가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럼 소스 IP 어드레스가 뭘로 들어가냐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유무선 공유기 IP가 가거든요. 셋탑박스도 그겁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 서버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한 집에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 다 모여지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TV 시청 이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이나 웹이나 이쪽에서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많은 데이터, 분석된 데이터도 결국은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그 모바일 쪽에서 뭐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TV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 주소가 어디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엊그제 왜 방콕에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프리롤 광고가 아니 태국어로 된 광고를 막 꽂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디 사는지는 저희 셋탑 IP 가지고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활용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우리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 광고도 할 수 있고 최소한 제가 주로 봤던 그 컨텐츠가 한국어나 영어였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언어 광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그렇게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한번 출장 가시면서 이렇게 보면 그 나라의 로컬 광고가 막 나오는데 그건 다 광고주들은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죠.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제 TV 시청 이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바일 쪽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결국은 멀티 스크린이 통합이 되는 형태로 갈 거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고요. 토론에서 혹시 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